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뭘 살 때는 항상 비싸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네. 계속 올랐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보니까 2월달에 소비자 물가도 올랐는데 지난달 외식 물가도 올랐어요. 네. 예, 뭐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물가가 오른다라는 예. 표현을 하겠네요. 물가 상승률의 그 개념, 그러니까 물가를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방식이 네, 우리의 소비하는 품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460여 가지가 됩니다. 네, 그것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3.1%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월 물가가요. 근데 종전 1월 물가 상승률이 2.8%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3.1%로 네. 다시 올랐다. 그러니까 1년 전 2월달보다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오르는 건데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2%대를 향해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안 가는구나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키 인플레이션. 예. 끈적끈적하게 네. 물가가 잘 안 잡힐 겁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예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연봉인데 예. 연봉 협상할 때 혹은 이직할 때 연봉을 낮춰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향성이 좀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저것 가격 다 오르면 그게 반영된 물건 가격이 또 오르고 뭐 그 오른 물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번 2월 달 물가는 유독 식료품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 물가나 각종 식료품 물가가 유독 치솟았기 때문에 네. 그게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2%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직도 3%대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좀 한숨, 예. 물가가 너무나 높게 올라서 맞아요. 걱정이 되는 그런 한숨이 좀 깊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나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네. 왜 가공식품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 네. 정말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원래 그렇습니다. 자, 답변을 이렇게 원래? 드릴게요. 네. 딸기 가격은 어제 오늘 달라요. 예. 딸기잼 가격은 어제 오늘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딸기는 바로 농산물이고 딸기잼은 가공식품이니까 제조 품목이죠. 예. 그러니까 가격의 등락이 원래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은 급등락하죠. 예. 가장 높게 치솟은 게 파 가격 아닙니까? 예. 50%는 올랐습니다. 근데 파를 가지고 만든 어떤 제조 품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게 치솟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탄력성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어쨌든 물가 상승세를 좀 잡고자 통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물가 대책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식료품 기업에게 물가 상승세를 좀 억제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것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노력한 그 배경에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 곡물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왜 이 식료품 제조 품목 이런 품목들은 왜 가격을 계속 올리느냐 잡아야 된다 하는 또 일종의 나쁘게 표현하면 압박. 네. 그 서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물가가 치솟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 압박과 노력 둘 다 해석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작용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 가격도 엄청 뛰었고 사과, 귤까지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그 정부에서 6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최대한 반 가격으로 잡겠다 말을 했는데 이게 네. 잡힐까요? 일단 2월 물가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이 예. 2월 통계입니다. 예. 원래 3월 초에 발표되는 물가가 2월 통계예요. 네. 근데 2월 달 통계의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설 연휴가 있었어요. 예. 그럼 설 연휴 때는 항상 설 성수품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식료품 수요가 굉장히 많아. 농산물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2월 달에는 뭐가 또 겹치죠? 계절적으로 한파가 겹쳐요. 네. 그러니까 이 채소나 과일 공급은 부족해지고 수요는 급등하니까 가격이 급격히 치솟는데 항상 예. 매년 2월, 매년 또 추석 연휴 때 그때 항상 그게 치솟는데 팥 가격이 50.1% 올랐고요. 예. 또 토마토 가격이 56.3% 올랐습니다. 뭐 귤 가격, 금귤이라고 하죠. 예. 금사과라고 합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1차 상품,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설 연휴가 지난 지금 3월, 4월에는 그래도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가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들도 가동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그나마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여러분이 체감할 만큼 만족할 만큼의 물가 안정화는 어렵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2월보다는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그 설렁탕집에서 네. 파 되게 많이 넣어먹는데 그 네. 파 있잖아요. 파 그릇이. 예. 눈치 좀 봐야겠어요. 네, 눈치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정말 자영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예. 임차료는 안 떨어지죠. 그쵸. 각종 원자재 가격은 다 오르죠. 예. 그렇다고 국밥 가격을 올려잡기가 부담돼요. 맞아요. 그런데 뭐 파를 손님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배째 이제- 없이 쏟아 붓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적당히 나쁜 거라고 네. 하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참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예.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속상해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예. 네. 정말 이제 이 물가가 올랐다는 말이 지겨울 정도인데 그쵸. 좀 안정됐다는 말 좀 들어보고 싶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 차례는 아니고요.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4년여 동안에 걸쳐서 나타난 일이고요. 예. 현재는 경찰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그 정황적 근거 이런 것을 찾기는 힘들지만 네. 정황을 판단해 보면 어쨌든 자체 검사로, 그러니까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된 이런 문제인 거고요. 예. 이 형사 소송에 이미 들어간 일인 거고요. 예. 검찰 조사 과정이고요. 대출 계약서상에서 이 금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 업무를 하셨던 분이 배임 상황인 건데 배임을 한 그 배경엔 이 업무가 바로 여신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계약서상에는 이만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상과 실제 계약이 다른 거죠. 예. 그 차액을 이 직원이 이렇게 수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대출 업무 상에서의 배임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들은 뭐 여기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 일반 그 시중 은행들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원들은 보통 2년마다 자리 옮긴다고 하던데 다른 지점으로 예. 이거 계속 그리고 그 금액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이것은 다 항상 지금부터 답변 드리는 것은 추정입니다. 예. 조사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의견을 좀 드린다면 아마 19년 3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추정컨대 소액으로 시작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조금씩 해보는데 안 걸려. 안 걸려라는 예.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점점 4년 동안 대담해져. 예. 하면서 109원 가량이 이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109억 있겠고요. 원. 네. 109억 원 정도가 이 규모가 추산될 만큼 막대한 규모로 이렇게 커진 과정에는 뭐 물론 그 특정 그 직원의 문제로도 규명할 수 있겠지만 예.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관리 감독의 부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금융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이 관리 감독 부실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나 시스템적 어떤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금융사고를 막으려고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상태인데 네. 책무구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게 내부 통제 제도였어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위반한 임직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 발견됩니다. 예. 근데 위반한 임직원이 내 책임인지 몰랐다. 예. 임원 입장에서 해당 직원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나의 책임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예. 이게 관리 감독 부실로 계속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부 책임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책무 구조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이 책무 구조도는 금융사 스스로 임원들의 내부 통제 책임 영역을 미리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그것이 중복 적용되는 임원이 없는 거고 또 역시 빈틈도 없는 겁니다. 중복도 없고 빈틈도 없이 어떤 종류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관할하는 임원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를 구조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어로는 맵이라고 합니다. 예, 예. 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빈틈없이 중복 없이 이 책임 문제를 이제 책임 소지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담당하는 임원, 새롭게 임명된 임원은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요. 네.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 나갔네요. 여기서 하는 말에 우리가 계속 귀 기울이는 게 네. 아니 어떻게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무슨 그렇습니다. 말을 했어요? 온 국민의 관심이 예.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 이걸 겁니다. 근데 역시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사람은 파월 연준 의장 본인일 것이고 예. 파월 연준 의장의 말 속에서 나름 어느 정도 시점에 금리 인하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 뉘앙스를 엄청 네. 파악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역시 청문회가 상하원 청문회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지난 12시 자정부터 있었고 예. 또 오늘 자고 일어나는 거 아니죠. 잠들면 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자정에 오늘 밤 또 자정에 있군요. 또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히어링 청문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상하원 의원들이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들다.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예. 이런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쩌면 좀 가혹한 질문 같은 것도 받을 겁니다.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역시 파월 의장이 말한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예. 정리를 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네. 올해 연내 금리 인하는 확실히 있겠구나. 한다. 오케이. 금리 인하는 확실히 있는 예. 것이다.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시겠지만 금리 인하는 연내 시작되긴 시작된다. 언제 몇 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몇 번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을 먼저 드린다면 네. 하반기가 될 것이다. 예. 빠르면 6월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하반기겠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번 시작하고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지켜보고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예. 지켜보고 이어서 예. 4분기 정도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여기에 좀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말한 그 배경을 보면 역시 발표되는 물가 지표, 발표되는 또 고용 지표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높게 치솟은 그 금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파월의 판단으로는 예. 경제 위기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가지고 걱정 많이 하는데 경제 위기까지는 안 온다. 다만 금리를 너무 높은 금리니까 적정한 금리를 향해 안정화하는 수순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 파악한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예. 경제일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